이남용 교수의 실론론, 인공지능 시대 글로벌 스탠다드로 다시 보는 대학 교수의 국제 경쟁력 대학은 이제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보편화된 시대에 여전히 학생 대 교수 비율을 교육 품질의 대표 지표처럼 쓰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어긋나는 사고방식입니다. 주요 국가들은 이미 고등교육 체제 평가에서 단순한 교원 수보다 졸업률, 학습 성취, 취업률, 평생학습 참여, 연구 혁신 역량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계 대학 순위를 매기는 기관들도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타임스 하이저 에듀케이션은 교육, 연구 환경, 연구의 질, 국제화, 산업 연계 5축으로 대학을 평가하면서 학생 교원 비율은 교육 영역 안의 여러 세부 지표 중 하나로만 다루고 있습니다. US News Best Global Universities 역시 연구 실적과 글로벌 지역 연구 평판을 중심으로 대학을 비교하며 교수 숫자 그 자체는 독립 지표가 아닙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이미 대학 경쟁력의 중심은 교수를 몇 명 두었는가가 아니라 교수와 학생, 연구와 산업, 대학과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로 이동해 있습니다. 월드 베스트 프랙티스 관점에서 대학 교수의 강의 중복은 엄청난 낭비 구조입니다. 미시경제학, 선형대수, 자료구조, 회계원리, 공업수학 등 같은 기초 과목은 어느 나라, 어느 대학에서나 내용의 70에서 80%가 거의 같습니다. 그럼에도 전 세계 수만 개 대학이 강의안을 따로 만들고 슬라이드를 따로 만들고 시험을 따로 설계합니다. 수만 명의 교수가 거의 같은 내용을 해마다 반복 생산하는 구조는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명백한 중복과 낭비입니다. 이미 대형 온라인 교육 플랫폼들은 같은 과목을 하나의 글로벌 강의로 설계해 수십만 명, 많게는 수백만 명에게 동시에 제공하는 월드 베스트 프랙티스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높은 이탈률은 콘텐츠의 질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강의가 학습자의 맥락, 전공, 지역 산업 구조와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면 아무리 잘 만든 강의도 학습자의 삶과 분리된 추상 지식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공유 가능한 지식 자산을 공통 플랫폼으로 모아 관계망을 설계하지 못하고 교수와 강의실을 고립된 객체로만 사용하는 구조가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월드 베스트 프랙티스는 같은 내용을 가장 잘 만드는 대학 하나가 아니라 공통 내용을 함께 설계하고 공유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나와야 합니다. 대학 교수의 새로운 위상은 몇 명이냐가 아니라 무엇을 연결하느냐입니다. 관계 철학은 무엇이 있느냐보다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봅니다. 교수에 대해서도 질문은 교수를 몇 명 둘 것인가가 아니라 교수를 무엇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대학은 교수를 주로 교재를 설명하는 사람으로 사용했고 강의안 작성, 슬라이드 제작, 시험 과제, 출제와 채점 같은 반복 업무에 교수의 시간을 소모하게 했습니다. 이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과 학습 분석 기술이 기초 개념 설명, 반복 연습, 자동 피드백을 상당 부분 담당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인공지능은 학생의 학습 패턴을 분석해 취약한 개념을 찾아내고 수준에 맞는 문제와 해설을 자동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 교수의 위상은 지식을 낭독하는 확성기가 아니라 지식과 현실을 연결하는 관계 설계자로 올라서야 합니다. 같은 경제학 이론을 가르치더라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내 산업 구조 변화, 우리 청년의 일자리와 어떻게 연결해 해석하느냐에 따라 강의의 품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평생 대학을 지켜온 전문가는 바로 이 연결과 해석, 맥락화의 역할을 통해 자신의 진가를 발휘해야 합니다. 기계적 강의는 아바타와 인공지능에게, 교수는 고부가 가치 설계자로 변신하여야 합니다. 기초 공통 과목의 기계적 강의는 더 이상 각 대학이 따로 생산해야 할 노동이 아닙니다. 상위권 대학과 국제학회가 함께 설계한
월드 베스트 프랙티스 강의를 글로벌 플랫폼에 올리고 인공지능이 각국 언어로 번역 요약하며 아바타 교수가 이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강의를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튜터가 결합하면 학습 데이터에 기반한 개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인공지능은 학생마다 다른 속도와 이해 수준을 분석해 어떤 학생에게는 기초 개념을 더 천천히 설명하고 다른 학생에게는 심화 문제를 더 많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는 자본, 즉 인공지능과 디지털 인프라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대학의 교수는 이 위에 국가 전략, 지역사회 현실, 최신 연구, 윤리와 공공성, 비판적 사고를 얻는 고부가 가치 설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산업에서 자동화와 로봇이 반복 노동을 대체하고 사람이 기획, 설계, 통합, 리더십으로 이동하듯 교육에서도 기계적 강의는 아바타와 AI에게 넘기고 교수는 관계의 첨단으로 이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방향입니다. 국제 통계가 말해주는 학생 교수 비율 지표의 한계입니다. 세계 주요 지표를 보면 학생 교수 비율은 이미 대표 지표가 아니라 보조 지표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단계에서 학생 교원 비율은 국가별로 대략 10대 1에서 20대 1 사이에 분포하지만 이 수치의 차이가 학습 성취나 졸업 후 소득, 고용률과 반드시 1대1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국가는 학생 교수 비율이 다소 높아도 촘촘한 튜터링 시스템과 디지털 학습 지원 덕분에 학습 성과가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학생 교수 비율을 억지로 낮추고도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교원 수를 늘렸지만 연구 여건과 교육 인프라, 교수 역할 재정의가 뒤따르지 않으면 숫자는 늘어나도 질은 제자리이기 쉽습니다. 이런 국제 통계는 얼마나 많은 교수를 두었는가 보다 교수와 자원이 어떻게 조직되고 활용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세계 대학 평가 기관들도 같은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 기관은 학생 교원 비율을 교육 영역 안의 여러 세부 지표 가운데 하나로만 반영하고 교육 평판, 박사 비율, 박사 배출,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합니다. 다른 기관은 아예 학생 교수 비율을 지표에서 제외하고 연구 평판, 논문 수, 피인용 수, 국제 공동 연구 비율 등 연구 혁신 지표에 집중합니다. 인공지능 튜터, 학습 분석, 아바타 강의가 도입되면 교수 1인이 더 많은 학생에게 더 치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비율 지표는 오히려 현실을 왜곡할 위험도 있습니다. 자본이 노동을 대체할 때 대학 교수 역할이 연구 중심으로 승격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자본이 교수의 반복 업무를 대신한다고 해서 대학이 교수 인건비 절감을 최우선 전략으로 삼는다면 그것이야말로 20세기식 사고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얼마나 줄였는가가 아니라 남겨진 인력을 어떤 고부가 가치 영역으로 이동시켰는가를 기준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평가합니다. 대학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초 강의, 채점, 간단한 행정 업무를 인공지능과 아바타가 담당하면 교수의 주간 시간 구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강의 준비와 채점에 쓰던 시간을 줄이고 국제 공동 연구, 대학원 세미나, 산학협력 프로젝트, 창업 생태계 지원, 1대1 또는 소규모 멘토링, 융합 교육과 마이크로 디그리 설계에 시간을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배치는 교수 개인의 연구 역량뿐 아니라 대학 전체의 혁신 역량을 끌어올리는 지렛대가 됩니다. 고등교육에서 박사 학위 비율과 연구자 비중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지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교수 역할을 기계적인 역할에서 보다 창의적인 역할로 승격하는 대학이 세계 순위와 국가 혁신 체계에서 동시에 중심축을 차지하게 됩니다. 기초 공통 과목 강의 인력은 장기적으로 자연 감소할 수 있지만 연구 능력이 있는 교수는
지식 생산과 혁신의 최전선에 서는 인재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본이 노동을 대체할 때 대학이 택해야 할 성숙한 해법입니다. 세계대학 평가 지표로 본 교수 역할 재정의의 전략적 효과입니다. 세계 주요 대학 평가 체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수 역할 재정의는 단지 교육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지표 개선 전략이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연구의 양과 질, 국제협력, 산업 연계는 거의 모든 평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는 교수의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곧 대학의 순위와 위상을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느냐와 직결된다는 뜻입니다. 교수의 주된 시간을 고부가 가치 연구와 국제 네트워크, 산학 협력에 배치하면 자연스럽게 논문 수, 피인용 수, 상위 논문 비율, 국제 공동 연구 비율이 동시에 개선됩니다. 여기에 월드 베스트 프랙티스 강의를 다국어로 제공하고 이를 매개로 글로벌 학습자와 연구자를 연결하면 국제 학생 비율, 국제 공동 연구, 해외 공동학위 프로그램 등 국제화 지표도 함께 상승합니다. 기업과 함께 AI 기반 맞춤형 교육, 리스킬링 업스킬링 프로그램을 설계하면 산학협력 수입과 기술 이전 실적이 증가합니다. 같은 교수 숫자를 유지하더라도 교수의 시간과 역할을 재배치하면 세계 대학 순위의 언어로 볼 때 훨씬 효율적이고 설득력 있는 전략이 됩니다. 평생 대학을 지켜온 전문가일수록 이 전략의 구조적 효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보편화와 관계 철학을 기반으로 대학 교수라는 단순한 객체에서 관계망의 설계자로 변신하여야 합니다. 관계 철학의 언어로 말하면 대학의 핵심 자산은 교수라는 객체가 아니라 교수와 학생, 인공지능, 산업, 세계가 맺는 관계망의 품질입니다. 같은 한 명의 교수라도 강의실 안에만 머무를 때와 국내외의 연구 네트워크, 현장 전문가, 동문, 스타트업, 지역사회와 촘촘히 연결될 때 대학에 가져오는 가치는 전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이 관계망을 확장하고 가속하는 도구입니다. 인공지능은 강의를 자동 번역하고 전 세계의 최신 연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며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어떤 학생에게 어떤 피드백이 필요한지를 교수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교수는 이 신호를 바탕으로 더 사람다운 판단과 돌봄,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의 관계 설계가 기술의 방향을 정의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교수는 AI의 한계를 보완하고 윤리와 책임, 공공성을 부여하는 관계의 마지막 관문이 됩니다. 인공지능이 교수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의 역할을 더 고차원적이고 전략적인 영역으로 밀어 올리는 셈입니다. 인공지능 보편화 시대일수록 관계 철학에 기반한 교수의 전문성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게 대학 교수의 직무가 연구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진정한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이제 대학이 던져야 할 질문은 분명합니다. 교수를 몇 명 둘 것인가가 아니라 교수를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같은 내용을 수만 명의 교수가 따로 강의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기계적 강의는 월드 베스트 프랙티스를 채택한 글로벌 콘텐츠와 아바타에게 넘기고 교수는 학생과 지식, 기술과 사회, 대학과 세계를 잇는 관계 설계자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학생 교수 비율이라는 단순 지표에 안주하는 평가 시대를 넘어서 학생 한 명이 실제로 받는 사람 플러스 AI 복합 지원, 학습 성과, 졸업 후 삶의 질과 평생 학습 경로까지 추적하는 새로운 지표를 제안해야 합니다. 대학이 이런 지표를 스스로 설계하고 국제사회에 제시할 때 비로소 평가의 대상에서 평가 기준을 선도하는 주체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보편화 시대의 대학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월드 베스트 프랙티스를 선도하려면 교수 숫자를 줄이는 개혁이 아니라 교수 역할을 승격하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강의라는 객체를 줄이고 관계의 품질을 높이는 개혁,
낡은 지표를 따라가는 대학이 아니라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는 선도 대학으로 거듭나는 변화가 요구됩니다. 이것이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교수의 존엄성과 전문성을 지키면서 동시에 세계 대학과 경쟁력을 높이는 평생 대학을 지켜온 전문가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길입니다. 이남용 교수의 시론롱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